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태우입니다. 자, 이제 장마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가 하나 앞으로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이제 장마는 끝났습니다만 습도는 높죠. 이런 탓에 체감더위는 더 크겠고요. 하지만 또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대기 불안정이 좀 심해지면서요.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는 것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도 꽤 크겠는데요. 남은 한 주간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또 폭염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또 소나기도 내리겠고요. 좀 한마디로 불쾌지수는 굉장히 높은 또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면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아카데미 국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 상상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좀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시와 함께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또 원주시 대물림 음식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그 모집하는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죠. 7월 2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직장인들의 세액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손보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지난 21일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중에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에 따라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 기준으로 연평균 소득세 부담액이 18만 원 정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9대 전반기 원 구성 후 첫 번째 의정 활동에 나섰던 시의회는 각 기관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또 원주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9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평창군 바랑산 평창 평화봉 숲길 준공식이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 무대였던 평창 바랑산에 평화의 발원지라는 뜻을 담아서 조성된 평창 평화봉 숲길은 기념 전망대와 기념비, 평창 평화길 6.7km 등이 갖춰졌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주 아카데미 국장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과 지역의 예술인들이 소통하면서 워크숍이 펼쳐졌는데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아카데미 국장이 이제 활용 방안 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늘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의 변혜원 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아카데미 국장이 이제 그 원주시 소유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정말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 전체적인 앞으로의 그 일정은 좀 어떻게 좀 짜여진 겁니까? 상반기 때 안전 진단은 끝났고요. 네. 활용 방안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활용 방안에 맞춘 기초 설계를 아마 내년 초에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내년에 국비도비를 통한 리모델링을 위해서 국비도비 신청을 하면 24년도 리모델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24년도 아직도 하잖아요? 네, 1년 반 정도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활용되는 것은 최소한 24년도 말이라고 좀 예상을 한다면요. 네, 그 정도 될 것 2년 같습니다. 반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는데 네. 그 단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안전 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네. 안전 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D등급이 나왔는데요. 네. 4억 정도가 들이면 C등급으로 올라가고 거기다 4억을 더 더하면 지진에 안전한 내진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가능하면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예. 내진 설계를 포함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D등급이고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뭐 이 워크숍도 이야기해야하게 됐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D등급인데 괜찮을까요? 그 D등급에 따른 안전공지는 앞뒤로 다 붙여져 있고요. 내부적으로. 해서 예술가에서는 한 50명 내외의 그 인원들만 출입하는 소규모 행사들로 좀 진행을 하자고 네.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규정상으로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24년도 말쯤이면은 제대로 된 그 문화 공간으로 선정이 네.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것인데 또 그 과정도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첫 번째, 좀 활용 방안을 좀 큰 그림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운영 주치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내용들,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네. 부분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워크숍이 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어떤 의도로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난 활용 방안에 연구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받는 과정이고요. 4월 말에 백인 토론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7월 14일, 21일에는 중앙동 주민, 상인분들, 그리고 문화예술가, 기획자분들 등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네. 좀 소규모로 해서 집중적인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에는 거의 최종안이 좀 나올 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 토론을 하는 토론회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 작업 중인데 또 한편으로 시에서 의뢰한 용역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용역 보고서 작성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 전문가들 의견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용역 보고서에 또 담기 위한 맞습니다. 또 과정이다. 네. 보면 되겠고요. 이번에 보면은 이 학생, 상인, 예술인, 뭐 일반 시민들 좀 여러 분들이 모여서 네. 따로따로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이게 나누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 합쳐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너무 퍼지더라고요. 그게 조금 재밌었던 게 중앙동 주민 상인분들 예를 들면 중앙동에 여기를 가봐라는 랜드마크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거는 네. 이제 밖에 분들은 하기 힘드신 얘기인 거죠. 가만있어 보자. 저도 그러고 보니까 중앙동에 가봐야 될 랜드마크. 이 주민센터는 아닐 것이고. 네, 가명이나 뭐 원동성당 같은 곳이 있긴 한데 예. 일상적으로 누구나 들어가서 문화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조항도에 오는 사람한테 여기 가보면 조항동 이야기를 좀 알 수 있어 이런 곳이 너무 없다라는 지금 거죠. 이제 문화의 거리라든지 그렇죠. 뭐 청소년 센터 등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랜드마크 구실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예. 중앙동 주민 상인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상인분들, 그러니까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아카데미 극장의 활용 방안을 원하고 계시다. 지금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또 상인분들이 계셨고 또 예술인들, 네. 또 학생들, 네, 네. 또 관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은 뭐 좀 독특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셨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쌍쌍 워크숍을 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놨는데요. 네. 그걸 보고 좀 극장이 뭔가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많이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예전의 영화들의 간판 같은 걸 좀 체인지하면서 계속 걸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극장이 재생되고 있다라는 그 인상들을 시민들한테 계속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학생들은 또 어떻던가요? 학생들은 요번에 저희들이 알게 된 게 2006년도에 아카데미 극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2, 고3이 2005년, 2006년생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죠. 없죠. 그냥 그 낡은 건물 하나 완전히 새로운, 있나 보다. 네네.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왜 저 모르는 자리에 학생들도. 저기 있지? 네네. 그런 식이네요. 예.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한테는 하반기 때 투어를 좀 대대적으로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려고 했던 20, 30대, 40대들이 대부분 극장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고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고등학생들은 그 근거가 너무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 극장이 10년, 20년 뒤에 활용들을 생각한다면 중고등학생들과의 연계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은 것과 이제 함께 결합시켜서
활용 방안 용역 이제 보고서가 네. 제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발표가 되고요. 네. 그게 언제쯤으로 예상이 가능할까요? 용역 사업은 8월 말에 8월 말에. 뭐 최종 보고서를 내는 거고요. 8월 10일에 이제 백인 토크 그리고 이번에 상상 워크숍 참여하신 분들을 다 모아서 같이 최종 안에 가까운 연구 보고서를 같이 토론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뭐 8월 말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말에 정리가 되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또 이제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사실 보고서는 큰 틀의 활용 방안들을 정하는 거고요. 세세한 부분들은 정말 이야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상상 워크숍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제일 큰 게 여태까지 보존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를 공적인 자리로는 이번이 처음이었구나. 보존이라는 것도 결국 활용하기 위한 그 그렇죠. 수단 아니겠습니까? 예. 보다 시민들의 의견들을 보존 활용을 위한 의견들을 집중적으로 좀 더 받아봐야겠다. 그리고 일상적인 뭐 매달 한 번씩 아카데미 반상회를 한다든지 사랑방을 연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재생 사업들 그리고 내후년에 진행될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겠다라는 걸 생각한 게 이번 계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아까 제일 와닿았던 이야기가 중앙동 상인들에게는 중앙동을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랜드마크 기능을 이제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일단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오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특정 연령대 만의 공간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백인 테코 때부터 지금 시민상상 워크숍도 그렇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카테고리 안에 있기는 있지만 세대별 공감들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그 사람들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카데미를 매개로 해서 어떻게 만날 건가라는 요구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최종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그 현재 원더심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또 방문하는 것을 우리가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인접지에 주거하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자주 올 수 있는 맞습니다. 정말 내 집 앞마당 같은 또 공간으로도 필요한 것인데 좀 약간 잘 활용해야 될 것이 또 이제 그 남산 그 공원 쪽에 또 아파트 분양이 또 이제 예정돼 있고요. 청가구 정도. 또 이제 다박골, 나래, 또 원동 주공까지 다 포함이 되면은 얘가 또 새로운 또 신 그 거주 단지가 조성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그 가까운 곳에 또 이런 문화 공간이 있고요. 네네.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새로운 분들도 중앙도 근처에 이제 다시 거주를 하시게 되고 아카데미 극장 바로 옆에 문화공유 플랫폼이라는 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거기는 조금 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뭐 베이킹을 한다든지 요가를 배운다든지 그런 생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거하고 좀 밸런스를 맞춰서 아카데미 극장의 역할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이 24년도에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한 2년 정도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꾸준히 뭐 소규모라도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은 좀 예정돼 있는 것이고요. 네. 좀 근데 안전 진단 아까 디등급 받았다고 했고요. 지금 관리 주체에 대한 좀 고민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예전 지금도 뭐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맡고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야겠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새 담당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정리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의 변혜원 센터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환경보호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폐기물을 또 재활용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이 순환 경제의 또 중요성도 커지고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시와 함께 이러한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자원순환, 순환경제 좀 개념 또 필요성부터 좀 우리가 짚어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매일 무려 50만 톤의 쓰레기가 쏟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생산 과정과 처리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심한 건 페트병입니다. 국민 한 명이 1년간 버리는 페트병은 100개에 달하는데요. 또 코로나 이후로 일회용 폐기물이 늘면서 이 폐기물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순환 경제인데요. 자원을 끊임없이 쓰고 쓰레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왕 한번 만들어진 자원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페트병이 없어지는 데만 500년이 걸리는데 이왕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어진 만큼 한 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원의 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원주시와 함께 투명 페트병 자원 순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원주시가 또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두 곳의 환경 전문 기업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약기관과 함께 재활용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지원실의 전혜연 대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공단은 작년 12월 환경부와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재활용 순환경제, 대국민 환경 캠페인 전개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의 일환으로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으며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중 자원순환이 용이하고 지역 주민의 수거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공단은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원순환 프로젝트로 이제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이제 설치한다는 것인데요. 이 또 시민들의 참여도 많이 중요할 것 같군요. 네, 자원순환 프로젝트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까지 원주시 곳곳에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는데요. 시민들이 다 쓰고 난 페트병을 이곳 무인 회수기에 넣으면 이 페트병들은 회수기에서 파쇄되고 아주 작고 얇은 플레이크로 변환됩니다. 이 플레이크들은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환경 전문 기업에서 세제 용기와 인형 등의 생활용품과 자파로 새롭게 제작됩니다. 이렇게 재탄생한 물건들은 연말에 원주 사회복지시설에 후원될 예정인데요. 순환 경제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또 이웃들을 돕는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이 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이달 말까지 우산동과 학성동, 개운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혜연 대리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투명 페트병 재활용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환경을 전해주고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자연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건강한 지구를 지켜가자는 공단 임직원의 작은 실천의 약속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폭넓은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녹색 제품의 구매를 늘리고 안 먹는 약 수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공단 본연의 역할과 연계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산동과 학성동, 개운동, 또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네 곳에 설치한다는 것인데, 이 또 무인 회수기에 페트병을 이제 넣을 때 좀 유의해야 될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우리가 또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네, 단순히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재탄생되는 물건의 품질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지구와 모두를 위해 자원 재활용에 함께 하시는 만큼 정확한 분리배출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설치된 자동 무인회수기 수거함에 페트병 외에 다른 쓰레기가 유입되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비닐 표지를 제거한 투명 페트병만 정확하게 분리배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대물림 음식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향토성을 띤 식문화를 알리고 또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의 이선주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이번에 원주시에서 대물림 음식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만은 좀 계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대물림 음식점 이렇게 뭐 대를 이어서 음식점을 영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야기하는 건가 봅니다. 네네. 대물림 음식점은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 가족이 대를 이어서 고유의 맛과 조리법이 전수되어 온 음식점을 말합니다. 20년 이상 오랜 시간 시민들에게 사랑받은 음식점들이 단순히 음식점이 아닌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여 원주 시민뿐 아니라 원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널리 알리고자 대물림 음식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대를 이어서 이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고유의 맛과 조리법을 잇는 20년 이상 된 업소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2020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곳이나 있고요. 올해는 또 얼마나 이 선정할 또 예정입니까? 네, 2020년부터 지정을 시작하여서 현재 16개의 대물림 음식점이 운영 중입니다. 20년 이상이라는 영업기간과 또 대물림이라는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업소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모집 업소에 수에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대물림 음식점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로 모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올해 다시 또 모집 중인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오늘까지 신청 접수 기간이고요. 8월 중 현재 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에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좀 지원 자격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대물림 음식점 신청 대상은 저희 원주시에 영업 신고를 하고 20년 이상 된 음식점 중에서 대를 이어서 운영 중인 업소입니다. 네. 그러나 영업장 불법 확장이나 또 현재 행정처분 중이거나 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또 뭐 혐오 음식이나 이런 시설을 불결한 업소,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는 지정에서 제외되고요. 네.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서 저희 보건소 위생과로 방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를 이어서 오래 영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이러한 또 기준에 적합한 것은 네네. 아니겠고요. 네. 뭐 위생관리 상태라든지 또 종업원들의 서비스 수준, 또 음식의 대중성 이런 것들도 함께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기준 좀 어느 정도면 합격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100점 만점에 85점 기준인데요.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뭐 영업기간 또 대물림 진짜 하는지 그런 확인 서류 심사를 한 후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현지 심사를 따라 진행하는데 85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선정된 업소 이 표지판도 제공하고 뭐 다양한 또 혜택이 주어진다 들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또 혜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 원주시 모범시청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홍보물이 지원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그리고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원주시 주요 관광지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평소에 가던 곳 말고 좀 처음 가는 곳을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원주시의 대물림 음식점 딱 그 표지판이 있는 곳은 원주시가 인증하는 음식점이다. 정말 안심하고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하나의 기준점이 되겠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미 대물림 음식점으로 선정된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좀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물림 음식점들이 이제 원주시에서 오래된 음식점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맛 같은 거는 주위에 시민들이 인정하시는 업소가 대부분 거의
선정이 되어서요. 대물림 음식점이 계속 잘 유지되면 대표 음식뿐만 아니라 이 대물림 음식점도 원주시에 꼭 필요한 음식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는 지금 홍보도 또 시 차원에서 많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도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위생 점검도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 전반적인 계획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저희가 원주시에 현재 신고되어 있는 일반 음식점은 한 6천여 개소 되고요. 그에 뭐 휴게 음식점 등 포함하면 8,100여소 정도 되는데 계절별 상황별로 위생 계획을 수립하여 위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가 급증되는 배달 음식점, 그런 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또 계절별로 봄철 나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 점검 등 위생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물림 음식점 한번 또 식사할 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의 이선주 과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